안녕하세요, 몬키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몬테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몬테소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몬테소리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몬테소리가 이 교육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1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 몬테소리 교육, 이 교육을 만드신 마리아 몬테소리는 어떤 분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탄생과 몬테소리 교육의 탄생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1870년 이탈리아에서 아주 씩씩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몬테소리.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일어나던 시기라 어른들은 모두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치되었죠. 아이들 교육은 당연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심지어 일을 하러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몬테소리는 교육의 특권을 받은 몇 안 되는 아이였죠. 몬테소리는 뭔가 남달랐어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 몬테소리는 여자아이들은 들어가지 않던 기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기술학교에서 기초과학을 배우다가 생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어요. 여자들은 수녀가 되거나 자녀 양육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어요. 때문에 여자가 기술학교에 간 것도 놀랄 일인데 의사가 되는 건 더더욱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니, 넌 도대체 왜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몬테소리의 의과대학 진학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렇다고 몬테소리가 네, 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한 의지가 있던 몬테소리의 고집을 아버지는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여학생은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몬테소리는 교황과 국왕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정말 어렵게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거의 투명인간이었죠. 처음 몇 달간은 남학생들은 그녀에게 정말 적대적이었고 그녀의 우수성에 질투를 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시체 해부학 시간이었는데요. 몬테소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학생들과 함께 시체 해부학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후 깜깜한 밤에 혼자 남아서 남은 시체로 해부학 공부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계속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 너무 지쳐버린 몬테소리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의사 포기하자 하면서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심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옆에 앉아서 색종이를 꼬깃꼬깃 만지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몬테소리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의사가 된 몬테소리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할 때 일이에요. 그때는 장애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그저 동물처럼 먹을 것만 주고 멸시할 뿐이었죠. 하루는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가 아니, 아이들을 왜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니 아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빵을 먹겠다고 저렇게 기어다니잖아요. 하지만 몬테소리 생각은 달랐어요. 이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단순히 빵을 먹겠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오로지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작은 빵 부스러기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불쌍한 아이들이 자신의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빵 부스러기를 만지는 거 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몬테소리는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잠재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몬테소리가 아이들을 잘 관찰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훗날 몬테소리의 핵심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녀의 스승이었던 학자 이타르와 세강과 함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감각 교구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구한 방법으로 장애 아들을 교육했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심지어 일반 아이들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몬테소리 교육 방법의 효과가 입증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몬테소리는 특별한 부탁을 받게 돼요. 바로 로마의 한 빈민가의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을 제안받게 됩니다. 한창 산업화가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파손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는 최초의 어린이집 까사데이 밤비니를 개원하게 됩니다. 개원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성인 사이즈의 가구들 뿐이었던 이 모든 환경을 아이들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된 환경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신이 연구한 교육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애써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몬테소리가 준비해준 다양한 교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마치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글자도 익히고 숫자도 배우고 질서도 익혔어요.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집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 곧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린이의 집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는 몬테소리 교육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 모두가 몬테소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무솔리니의 독재를 위한 이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에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몬테소리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몬테소리는 결국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게 되어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를 거쳐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몬테소리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몬테소리 교육을 널리 알렸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는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전쟁을 겪으면서 그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평화 운동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대요. 몬테소리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교육 철학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학교와 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어떠세요? 씩씩한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금 느껴지셨나요? 요즘에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죠. 몬테소리는 그 가치를 아주 오래전에 벌써 알았던 거예요.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몬테소리 교육은 시대를 초월한 지금까지도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